서울에서 후보지가 이미 선정된 동네들 중에서는 이 금천구 일대의 5군데 모아타운이 갭 투자 금액으로는 가장 저렴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은 금천구에 위치한 모아타운 후보지들 분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초 모아타운 계획 발표 이후로 총 67개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후보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개수를 차지하는 지역이 강서구인데요. 총 9군데의 후보지가 강서구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중랑구, 총 7군데의 후보지와 더불어 중랑구에는 시범사업지도 한 군데가 위치를 해 있죠. 그 바로 뒤를 잇는 것이 금천구와 마포구입니다. 총 5군데씩의 모아타운 후보지가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금천구에서는 모아타운 5군데 뿐만 아니라 신통기획 재개발도 2군데가 추진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7군데의 정비사업이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서로 초기 단계에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쪽 지역들이 과거 한 10여 년 전이죠. 시흥 뉴타운의 해제 이후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규모 개발이 없었던 동네이고, 또 한 1, 2년 안쪽으로 해서 신안산선이 개통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몇만 세대급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가면 이쪽 지역도 다른 여타 지역들과 버금가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들의 가능성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투자로 접근했을 때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훌륭한 투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입지와 더불어서 현재 진행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지역의 입지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신안산선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신안산선의 역세권이 석수역과 그리고 시흥 사거리역, 또 위쪽으로는 독산역이나 아니면 구로 디지털단지 환승역, 이런 식으로 여의도를 거쳐 서울역까지 쭉 이어지게 될 예정인데, 과거에 금천구 일대가 역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었죠. 그래서 대부분 이쪽 동네 사시는 분들께서는 이쪽 시흥대로를 통과하는 버스 노선들을 많이 이용을 하셔서 서울 각 지역으로 이동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신안산선이 생기게 되면 한 번 내지 2번의 완승으로 서울시의 거의 대부분 지역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껏 소외받았었던 입지적인 가치가 이제서야 좀 인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계시고요. 모아타운 후보지가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 말까지 이런 식으로 연달아 5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여기 표시한 이 화살표에 있는 데들이 모아타운 후보지들입니다. 제일 북쪽부터 해서 제일 남쪽에 위치한 모아타운 3차 시흥동 3동 950번지 일대, 여기까지가 현재 관리계획 수립 중이거나 혹은 관리지역으로 고시가 완료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5군데 후보지 중에서 몇몇 후보지들은 이런 식으로 기반시설 구상안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반시설 구상안은 일종의 관리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계획 안에는 도로라던가 기반시설들의 배치 계획, 그리고 또 해당 가로구역별 사업의 종류,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금천구 일대에 있는 모아타운의 특징은 해당 구역 안에 대규모로 지어진 단지형 연립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장점입니다. 동의를 받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겠고요. 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구역은 하나의 아파트 단지로 설계하는 데 상당히 용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흥 3동 1005번지 일대도 위치를 보여드리자면 이쪽이거든요. 시흥 3동 1005번지 일대. 여기는 이제 지어졌을 때의 역세권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 시흥 뉴타운이 설정됐었던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후도라던가 또 주민들이 한번 추진을 해 보셨던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으실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안산선이 들어왔을 때의 호재는 당연한 얘기로 주변 지역들의 분양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설명드렸다시피 높은 분양가로 분양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조성이 되어줘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신안산선이라고 하는 서울의 주요 도심부를 2개 이상 통과하는 노선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장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흥 5동 922-61번지 일대는 위치를 한번 다시 보시자면 이쪽 가운데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도 이 전면부 쪽은 통건물이기 때문에 한 블록을 빼냈고요. 그 뒷블록부터 쭉 연계를 해서 하나의 모아타운 후보지로 현재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지역 역시도 현재 기반시설 구상안이 오픈이 되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총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조그만 5개 정도의 가로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가로구역의 기준 자체가 6m 폭 이상의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일단의 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요건 완화가 일부 필요는 하겠지만 후보지로 선정이 이미 됐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법적인 요건은 다 충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흥 사동 817번지 일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시흥 사동 817번지 일대는 조금 더 북쪽에 위치를 해 있죠. 그래서 연계성은 시흥 사거리역이 생긴다면 연계성이 꽤나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역은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로구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하나, 2개의 구역으로 현재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역들은 아직까지는 관리계획이 오픈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이 되면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인데요. 일단은 노후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노후도는 20년차 노후도와 30년차 노후도 이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두 가지 보는 이유는 간단하죠. 모아주택 모아타운으로서의 노후도는 이미 다 충족을 했으니까 후보지 선정이 되었겠지만 이 지역이 나중 가서 후보지가 해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반 도정법상의 재개발로도 가능한 정도 노후도가 되는지 이 부분을 파악하면 더 훌륭한 투자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년차 노후도부터 보여드리면 모아주택으로서 57%, 모아타운으로서 50%가 되느냐 파악을 해야 될 텐데 물론 충분하니까 다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겠죠.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평균 84.3%고 모든 구역들이 전부 80%의 노후도가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3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도 봐야 될 텐데 여기는 노후도 기준이 30년 기준으로 해서 67%의 노후도를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67%가 넘는 구역은 현재 시흥 5동 922-61번지 일대 이쪽 일대만 73.2%의 노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모아타운 모아주택이 해제되더라도 일반적인 도정법상의 재개발을 이용해서도 가능한 정도 수준이겠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나머지 구역들이죠. 자, 나머지 구역들은 높아봤자 58.6%, 또 낮은 구역은 한 48%대까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것까지는 없어 보인다.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평균 경과년수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느 정도 몇 개월의 시간만 흘러도 노후도가 충족할 만한 구역들이 있고요. 다른 지역들 분석을 해보면 최소 5년, 10년이 흘러야 노후도가 충족하는 구역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금천구에 위치한 5개 구역은 평균 29.9년, 그리고 개별 구역으로 보더라도 전부 다 20년 후반대죠. 그렇다 보면 1, 2년 정도만 흐르더라도 모아타운이 아닌 도정법상 재개발로의 노후도도 충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좋은 점이겠죠. 자,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동의 요건 기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1번 토지 등 소유자 사람 수 대비해서 80% and 2번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그러니까 67%의 동의, 그리고 and 최근에 추가된 마지막 요건이죠. 다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통건물 소유자들의 절반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안 된다. 즉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다세대 소유주 분들 위주로 해서 토지 등 소유자 동의만 걷더라도 이런 구역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고도 넘치죠. 80%가 넘어가니까. 다만 시흥 5동 같은 경우는 앞서 봤던 것처럼 노후도가 굉장히 심한데 이 노후도가 웬만하면 단독주택 위주로의 노후도이기 때문에 다세대 보유자 분들의 구성비는 62.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단독 다가구 주민분들의 전체 토지 면적도 함께 봐야겠죠. 자, 이분들께서 가지신 면적은 각 개별 구역별로 편차가 꽤나 큰 편입니다. 2배까지도 차이가 나네요. 시흥 1동 864번지 일대는 단독 조합원분들의 면적이 거의 60%에 달하고요. 시흥 3동 950번지 같은 경우는 16.1%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세대 조합원분들만 찬성을 하더라도 여기 구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 면적 대비한 동의율은 얻을 수 있겠다.
다만 단독 다가구 근생 건물 가지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100%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진 토지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동의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개별 토지 면적들을 가지고 와 봤더니 48평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넓은 시흥 3동 950번지일 때는 105평까지 존재를 합니다. 이제 건축법상으로 건폐율 적용을 했을 때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보통 60% 적용을 받죠. 그래서 연접해 있는 필지의 일조권이라던가 또 도로 전면 상태라던가 토지 형상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건축 설계를 뽑았을 때 내가 200%라는 상한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평수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40평대 가지고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건폐율 60% 적용을 받게 되면 불과 20평 후반대 정도밖에는 건축 면적이 안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주변 일조권이라던가 도로 상태가 안 좋다면 이건 역시도 다 찾아맞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봤을 때 최소 60평가량은 돼야 되는데 60평 넘어가는 구역은 한 군데밖에는 없죠. 그래서 앞서 봤었던 단독 조합원분들의 비중이 높은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이 단독 조합원분들이 오히려 찬성으로 기울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분들께서 과거 시흥 뉴타운 추진 시절에 반대를 하셨다가 10년이 넘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본인들만의 땅 가지고 재산권 행사 못하고 계신 분들도 꽤나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동의를 하시게 된다면 현재 있는 정도 수준으로도 충분히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은 달성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어놓으면 얼마 갈까? 이걸 한번 파악을 해봐야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가늠이 되겠죠. 그런데 주변 지역에 딱히 비교할 만한 대상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8년차 정도 된 롯데캐슬 골드파크 1, 2, 3차의 가격대들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전용 5구 20평대부터 보시자면 최고가 찍었던 거래가 10억을 훌쩍 넘어갔었죠. 10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됐다가 가격의 하락폭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로는 거의 8억대까지 금액대들이 떨어졌는데 이 거래가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들의 반등 추세를 감안을 했을 때 절반 내지 한 요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현재 나오고 있는 매물도 한 9억 선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를 한 9억대에서 10억 언저리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이 좀 들고요.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대의 상승이 훨씬 더 거셌습니다. 13억 중후반대까지도 거의 14억 가까운 수준까지도 거래가 됐었죠. 그러다가 하락폭을 맞이해서 10억 언더까지 최저가가 거래가 되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꽤나 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되면서 금액대가 10억에서 11억 정도 수준까지, 그리고 3단지 같은 경우는 11억 중반까지도 실거래가 있었고요. 최근 나오는 매물들은 이런 식으로 한 12억 선까지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들어서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너무 가파르죠. 웬만한 동네들에서는 이제 전용 84 기준으로는 12억 미만에서의 분양가 찾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이런 식으로 모아타운 신통기획 정비사업 추진하는 업체들, 정비사업 추진하는 구역들 입장에서는 분양성이 조금 더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과거 시흥 뉴타운 추진했었던 시기와는 분양가 기준으로는 거의 2~3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날 수 있겠다,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갖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동네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외진 동네죠. 가장 서울의 외곽에 있는 구 중에 하나고, 또 지하철과의 연계성이 너무 떨어졌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전월세가도 그렇게 높게 받쳐주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점도 같이 보면서 적당한 가격선이라면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동네의 장점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된 동네들 중에서 이렇게 매매가가 낮게 유지를 하고 있는 동네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강북구 외곽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피가 꽤 붙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1억 미만 투자로, 또 전세를 높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맞춰지는 정도 수준의 전세가로도 충분히 1억 미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동네거든요.
그럼 1억 미만 투자할 수 있는 동네들 중에서 이미 후보지 선정된 동네가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목동이나 아니면 강북구, 강서구 이런 지역 가봤을 때 특히나 강서구는 이번 역전순환을 가장 세게 두드려 맞은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아직까지는 전세가 꽤 나가고 또 앞으로 신안산선 효과로 인해서 매매가는 가격 추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세는 당연히 잘 버텨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봤을 때 오랫동안 작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이 높은 만큼 아주 낮은 금액의 현금으로 투자 원하시는 분들께는 충분히 매력적인 동네일 수밖에 없겠다. 웬만하면 투자를 진행하실 때 신안산선역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구역 위주로 전세를 잘 낀 상태에서 1억 미만 정도 투자를 진행했을 때는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에서 후보지가 이미 선정된 동네들 중에서는 이 금천구 일대의 5군데 모아타운이 갭투자 금액으로는 가장 저렴합니다. 1억이 아니라 몇천 가지고도 현재 신축급을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앞으로 신안산선이 1, 2년 안으로 개통만 해준다면 전세가에 대한 방어력은 상당히 더 세질 것으로,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히 더 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단지형 연립이 많다고 하는 거는 동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다는 점이고, 또 슬럼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 제가 노후도로 보여드렸었죠. 그렇다 보면 모아주택 모아타운이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도정법상의 재개발로도 상당히 가능성이 보인다. 그래서 분양성이 떨어졌었던 지난 2012-14년도에는 시흥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실패를 했지만 지금처럼 분양가가 전반적으로 전국에서 이렇게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양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주다 보니까 이 도정법상의 재개발로도 옵션이 있는 물건은 작은 금액으로 묻어두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도정법상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는 몇 년 정도 못 미칩니다. 1, 2년에서 2, 3년 정도 세월이 더 흘러야겠고요. 또 지난 2012-14년도에 주민반대로 해제됐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키포인트는 단독 다가구 근생 건물 통건물 주인분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까지 받쳐주느냐겠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과거 해제가 된 이후에 오히려 굉장히 힘든 세월 보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거기다가 특히나 지금처럼 건축비가 무지하게 올라버린 상황에서는 본인 집 낡아가지고 새로 지으려고 해도 몇 억에서 10몇 억까지도 건축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조금 작은 대지 면적 가지신 분들 위주로는 오히려 이제서는 찬성으로 기우실 분들이 꽤나 있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들인 투자 금액 대비해서의 효과를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겠죠. 우리가 이걸 수익률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작은 투자 금액으로 어느 정도는 픽스된 물건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지금 상황에서의 동네가 조금 내 선호도와 떨어지더라도 한 번씩 매물을 잘 탐색해 보시면 옥석 가리기에서 성공한 아주 좋은 투자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처럼 분석을 해서 투자하기 원하시는 분들 상담을 하시고 나서 투자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다 물건 계약하고 저에게 오셔서 이 물건 분석해 주세요 해봤자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예정지와 현재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 전부 다 분석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참고하시면서도 개별적인 투자함에 있어서는 상담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및 세미나 제가 안내를 드리면, 일단 세미나는 9월 9일 토요일에 가장 가까운 세미나가 있고요. 고정 댓글 링크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세미나 및 상담에 대한 문의해 주시면 저랑 만나뵐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